한국이요? 음식은 일본에 좀 뒤처지지 않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온 마이클이라는 남자의 경험담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는 평소 세계 각국의 길거리 음식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의 가장 큰 취미는 바로 세계 각국의 길거리 음식 찾아다니기였죠. 특히 일본의 스시롤, 멕시코의 부리토, 베트남의 월남쌈처럼 한 입 크기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호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김밥은 화제가 된 것을 보고도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미국의 초대형 소셜 뉴스 웹사이트인 레딧에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한국의 김밥이라는 걸 먹어봤는데 솔직히 내가 아는 스시롤이랑 비교도 안 돼. 너무 맛있고 너무 싸고 너무 편리해. 미국엔 왜 이런 게 없지? 이 게시글이 올라오자 전 세계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했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김밥을 보고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김밥을 스시롤과 비교하며 그냥 한국식 스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이미 김밥을 먹어본 후 스시랑 비교할 수 없다. 라고 감탄하는 사람들. 마이클은 첫 번째 부류에 속했어요. 김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고 사진을 봐도 그냥 스시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게다가 김밥은 스시와 달리 생선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생선이 없는 스시라면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런데 댓글을 읽을수록 마이클의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스시랑 다르다고 김밥은 훨씬 다채롭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한국의 김밥 천국 같은 곳에 가면 김밥 종류가 어마어마해. 김밥이 한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음식인지 모르는구나. 싸고 빠르고 건강하고 심지어 맛까지 최고야.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김밥을 사 먹고 직장인들은 점심으로 김밥 한 줄을 사서 먹어. 여행 갈 때도 김밥, 피크닉 갈 때도 김밥, 심지어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으로도 김밥을 먹는다고. 그 중에서 마이클의 눈길을 끈 댓글이 있었어요.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한국의 문화야. 그 순간 마이클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길거리 음식을 단순히 먹거리로만 봐왔던 자신이 문화의 일부로서 김밥을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마이클은 처음으로 김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는 직접 김밥을 먹어보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평소에도 세계 각국의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취미였기 때문에 이건 꼭 경험해야 해. 직접 확인해야 할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끊은 후 마이클은 곧장 한국의 김밥 맛집 리스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김밥을 극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김밥을 먹어야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건이었죠. 마이클은 한국에 오기 전부터 김밥 탐방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단순히 한두 종류의 김밥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김밥이 어떻게 소비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가 조사한 결과 한국의 김밥은 크게 세 가지 스타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김밥 천국 같은 프랜차이즈 김밥집이었어요. 김밥 천국은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김밥 전문점으로 다양한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으로 한국인들에게는 일상의 한 부분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두 번째는 시장과 길거리에서 파는 김밥이었어요. 재래시장에서는 할머니들이 직접 정성껏 만든 김밥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포장해가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김밥을 팔고 있었는데 이런 시장 김밥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서민 음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세 번째는 SNS에서 핫한 고급 수제 김밥 전문점이었어요. 최근에는 전통적인 김밥에서 벗어나 퓨전 스타일의 김밥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참치 마요 김밥, 크림치즈 김밥, 불고기 김밥, 트러플 김밥 등 기존의 김밥과는 차별화된 고급스럽고 창의적인 김밥들이 등장하며 젊은 층 사이에서 김밥도 프리미엄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마이클은 이 세 가지 스타일의 김밥을 모두 경험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는 3일간의 김밥 탐방 일정을 짰습니다. 도착 첫날은 김밥 천국에서 기본 김밥 경험하기, 둘째 날은 재래시장 탐방 후 길거리 김밥 먹어보기, 셋째 날은 고급 수제 김밥 전문점 방문해서 퓨전 김밥 도전하기,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바로 한국인들이 김밥을 대하는 태도를 직접 관찰하는 것.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일부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김밥을 먹고 김밥을 통해 어떤 감정을 공유하는지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이클은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에 올랐어요. 김밥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솔직히 약간의 긴장도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았고 한국어도 거의 할 줄 몰랐거든요. 내가 과연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 옆자리에서 누군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실례하겠습니다. 한국으로 첫 여행 가시는 건가요? 마이클이 고개를 돌려보니 옆자리에 앉은 젊은 한국 남성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깔끔한 수트를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직장인 같았어요. 저는 지수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일하고 있지만 한국의 서울에서 자랐어요. 마이클은 반갑게 악수를 나누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지수는 한국에서 온 3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뉴욕 지사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잠깐 한국 본사로 출장을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마이클은 한국행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지수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김밥을 먹어보는 거예요. 김밥이요? 좋은 선택이긴 한데 왜 하필 김밥이죠? 레딧에서 김밥에 대한 글을 봤는데 사람들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일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맞아요. 김밥은 한국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음식이에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간식으로도 먹고 심지어 여행 갈 때도 꼭 싸가는 음식이에요. 한국에서는 김밥이 마치 미국에서 샌드위치 같은 존재랄까요? 마이클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김밥을 단순한 롤 형태의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한국인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음식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샌드위치 같은 존재라고? 그렇다면 정말 김밥을 한국에서 직접 먹어봐야겠어. 단순히 일본 스시롤과 비교했던 자신의 시각이 점점 바뀌는 느낌이었죠. 마이클은 김밥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지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김밥집이 있어요? 김밥집이요? 너무 많죠. 하지만 진짜 한국적인 김밥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꼭 전통시장에 가보세요. 시장이요? 사실 저도 시장에 가보려고 했어요. 거기에 가면 진짜 한국식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일반 김밥만 먹지 말고 마약김밥도 꼭 한번 먹어봐야 해요. 잠깐만요. 마약이라고요? 그게 진짜 제가 아는 마약이란 뜻 맞아요? 마이클은 깜짝 놀라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음식 이름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하,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마약이 들어간 건 아니고 너무 맛있어서 중독될 정도라는 의미예요. 와,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일반 김밥보다 작고 한입 크기로 만들어져 있고 특별한 소스에 찍어 먹어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마이클은 점점 더 흥미가 생겼습니다. 중독될 정도로 맛있는 김밥? 그가 상상했던 김밥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좋아. 이제 마약김밥을 직접 먹어볼 차례야. 그렇게 마이클은 새로운 미션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에 가서 마약김밥을 먹어보기. 마이클은 벌써부터 기대감이 차올랐어요. 뉴욕에서 본 김밥 사진들은 그냥 평범한 롤 같아 보였지만 지수의 설명을 듣고 나니 김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말 한국인들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음식이라는 게 실감났어요. 대화를 나누던 중 승무원이 기내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메뉴판을 보던 마이클은 깜짝 놀랐어요. 비빔밥, 불고기 덮밥, 그리고 김밥? 아니, 기내식에도 김밥이 있다고? 마이클은 고민할 것도 없이 김밥을 주문했어요. 이게 진짜 한국 김밥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국으로 가는 길에 미리 맛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잠시 후 트레이에 담긴 작은 김밥 세트가 나왔어요. 단무지, 오이, 당근, 계란, 시금치가 들어간 클래식한 채식 김밥이었죠. 마이클은 한입 베어 물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고소한 맛의 김과 밥의 담백한 조화가 느껴졌어요. 소스도 없이 먹는데도 입안에서 퍼지는 감칠맛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왠지 이게 전부일 리 없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딧에서 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극찬했던 이유가 단순히 이 맛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이거 꽤 맛있는데 아직 진짜 김밥을 맛본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기내식은 진짜 맛을 제대로 낼 수 없죠. 한국에 가면 진짜 김밥을 먹게 될 거예요. 기대해 보세요.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들어서자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속에서
마이클은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제 진짜 김밥을 먹어볼 시간이야. 마이클은 인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친 후 가볍게 기지개를 켰어요. 긴 비행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지금은 피곤함보다 기대감이 더 컸어요. 머릿속엔 온통 김밥 생각뿐이었죠. 드디어 한국에 왔다. 이제 진짜 김밥을 찾아 떠나야지.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서울까지 가지?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마이클에게는 첫 번째 도전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 뉴욕에서는 지하철 노선도 한눈에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터라 한국의 지하철과 기차 시스템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그렇게 공항을 나와 교통 안내 표지판을 살펴봤어요. 표지판에는 공항철도, 리무진 버스, 택시로 이동하는 방법들이 적혀 있었어요. 택시는 편하긴 한데 김밥 먹기 전에 너무 돈을 쓰긴 싫어. 리무진 버스?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서 가긴 좋겠는데 정체 걸리면 오래 걸릴지도 몰라. 마이클은 잠시 고민하다가 AREX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어요. 기차라면 빠르고 한국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그는 교통카드를 샀어요. 생전 처음 보는 카드를 손에 들고 마이클은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인데 마이클은 승강장으로 내려가 열차를 기다렸어요. 평소 뉴욕 지하철에 익숙했던 그는 한국의 전철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뉴욕 지하철처럼 시끄럽고 낙서가 가득할까? 아니면 일본처럼 조용하고 깔끔할까? 그런데 기차가 도착하자마자 마이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공항철도라고? 깨끗한 실내,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반짝, 넓은 좌석과 캐리어 보관 공간까지 완벽.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까지.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비즈니스 클래스 아니야? 마이클은 감탄하며 편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을 살짝 훔쳐봤어요. 한 손엔 스마트폰, 다른 한 손엔 삼각형의 김밥. 뭐야? 벌써 김밥 먹는 사람을 만난 건가? 그 한국인은 기차에서 CU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자연스럽게 흥미가 생겼어요. 저 작은 김밥은 또 뭐지? 일반 김밥이랑 다른 건가? 하지만 지금은 참치 마요 김밥을 먹기 전까지 다른 음식에 한눈을 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창밖을 바라보며 김밥 천국에서 먹을 메뉴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참치 마요 김밥, 치즈 김밥, 라면 세트. 그렇게 김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 열차는 어느새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기차에서 내린 마이클은 서울역 내부를 둘러보며 또 한 번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여기가 진짜 기차역이라고? 깔끔한 플랫폼, 질서정연한 사람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다양한 매장들. 기차역이라기보다는 쇼핑몰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건 그냥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보다도 더 발전된 곳인데 정신을 차린 마이클은 목적지인 김밥 천국을 찾기 위해 지도를 켰어요. 다행히도 가까운 곳에 김밥 천국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걸어가려다 보니 길이 너무 복잡해 보였어요. 아, 그냥 택시 타는 게 낫겠는데? 마이클은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택시를 바라봤어요. 뉴욕에서는 택시를 잡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손을 살짝만 들어도 택시가 멈췄어요. 김밥 천국 가주세요. 기사님은 웃으며 물었어요. 김밥 천국은 많아요. 어디 김밥 천국으로 갈까요? 아, 서울역 근처요. 아, 네, 금방 갑니다. 택시는 몇 분 만에 김밥 천국 앞에 도착했어요. 마이클은 한국의 대중교통이 정말 빠르고 편리하다는 걸 실감했어요. 좋아. 이제 김밥을 먹으러 가자. 가게 안으로 들어선 마이클은 그동안 화면 속에서만 보던 김밥 천국을 직접 마주했어요. 메뉴판을 보는 순간 그는 기가 찰 정도로 놀랐습니다. 매우 다양한 종류의 김밥과 라면, 우동, 돈가스, 떡볶이, 오므라이스, 게다가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 찌개류도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다 김밥집 메뉴라고? 완전 한국식 패스트푸드점이잖아. 그렇게 고민 끝에 주문한 참치 마요 김밥, 치즈 김밥, 라면 세트. 김밥이 눈앞에 놓이는 순간 마이클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어요. 첫 번째 한 입. 입 안가득 퍼지는 참치의 부드러움, 고소한 마요네즈, 그리고 김의 바삭한 향. 이 모든 것이 딱 알맞게 조화를 이루며 입안에서 녹아내렸어요. 이게 스시롤하고 같은 음식이라고? 그동안 자신이 알던 롤 음식은 소스에 찍어 먹거나 양념이 강한 것이었는데 김밥은 그 자체로 완벽한 밸런스를 갖추고 있었어요. 심지어 라면 국물을 한 입 마시고 나서 김밥을 먹으니 그 조합이 더욱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말도 안 돼.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김밥을 한 줄 더 주문하려고 가격표를 다시 본 순간 마이클은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원조김밥 한 줄 가격이 3,000원. 이 가격이 가능하다고? 미국 뉴욕에서 비슷한 롤 음식을 사려면 최소 10에서 15달러는 줘야 했어요. 게다가 뉴욕에서 스시를 사 먹으려면 팁까지 합쳐서 20달러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3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완벽한 한 끼 식사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 마이클은 깨달았어요. 아, 사람들이 왜 김밥을 그렇게 극찬했는지 이제 알겠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한 끼였어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대충 만든 음식도 아니었고 오히려 신선한 재료와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음식이었죠. 이건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 그 자체야. 김밥 천국에서 맛있는 김밥과 라면을 한 그릇 뚝딱 해치운 마이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김밥 마스터가 되려면 마약 김밥을 먹어봐야 해. 뉴욕에서는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음식이 있을 수 없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자극적이고 엄청나게 강렬한 맛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일까? 둘째 날 광장시장까지 가는 방법을 검색해 보니 택시를 타면 15분 정도 걸린다고 나왔어요. 택시 한 번 더 타볼까? 마이클은 길가에서 손을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손을 살짝만 들어도 택시가 멈췄어요. 광장시장 가주세요. 시장 구경 가시나 봐요. 네. 마약김밥을 꼭 먹어봐야 해서요. 기사님은 웃으며 출발했어요. 뉴욕에서 택시를 탈 때는 운전사가 목적지를 모르면 손에 들고 있는 구글맵을 보여주며 설명해야 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사님이 바로 내비게이션을 켜고 출발했어요. 게다가 도로도 깨끗하고 운전도 부드럽고 차 안에서는 조용히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뉴욕 택시에서 나는 덜컹거리는 소리도 없고 운전사가 통화하며 고함치는 소리도 없네. 한국 교통, 이 정도면 너무 완벽한데? 그렇게 광장시장까지 가는 15분 동안 마이클은 차창 밖으로 서울 거리를 구경했어요. 이국적인 네온사인,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길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포장마차들. 서울은 정말 다채로운 도시구나. 그렇게 감탄하는 사이 광장시장에 도착했어요. 광장시장 입구에 내리자마자 마이클은 순간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광장시장?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 현대적인 빌딩이 가득한 서울 도심 속에서 마치 과거로 타임슬립한 듯한 전통시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사방에서 퍼지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호떡 사세요. 빈대떡 맛있어요.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게 바로 한국의 시장 문화구나. 마이클은 감탄하며 시장 골목을 따라 걸어갔어요. 하지만 오늘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마약김밥부터 찾아야 해. 시장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드디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작은 가게를 발견했어요. 그 가게 앞에는 광장시장 원조 마약김밥이라는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가 맞는 것 같아. 마이클은 줄 끝에 서서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어라? 김밥이 엄청 작네? 마이클이 지금까지 본 김밥과는 크기가 달랐어요. 일반 김밥의 절반도 안 되는 한 입 크기의 작은 김밥이었어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김밥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노란 소스에 찍어 먹고 있었어요. 오호, 저 소스가 마약 같은 존재인가? 그렇게 궁금증을 안고 마이클의 차례가 되었어요. 마이클은 김밥 한 줄을 주문했어요. 김밥이 담긴 접시가 나오고 옆에는 노란 겨자 소스가 함께 놓였어요. 좋았어. 이제 먹어보자. 마이클은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고 소스에 푹 찍은 후 입으로 가져갔어요. 첫 번째 한 입. 입 안에서 터지는 고소한 김, 촉촉한 밥, 아삭한 단무지와 오이, 거기에 겨자 소스의 톡 쏘는 알싸한 맛이 강렬하게 퍼졌어요. 뭐야, 이거 완전 중독적인 맛이야. 일반 김밥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냥 먹으면 평범한 김밥일 것 같은데 소스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맛이 되었어요. 이게 왜 마약 김밥인지 알겠다. 마이클은 한 조각, 두 조각 멈출 수 없이 계속 먹었어요. 그렇게 마이클은 김밥 한 줄을 순식간에 비우고 마약김밥을 하나 더 주문하려고 할 때 옆자리에서 마약김밥을 먹고 있던 한국인 여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행 중이신가 봐요. 마이클은 순간 깜짝 놀랐어요. 뉴욕에서는 낯선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은 자연스럽고 친절한 태도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네. 어제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 김밥
정말 놀랍네요. 하하.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저는 지원이에요. 김밥을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지원을 보니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딱 봐도 직장인이었는데 퇴근 후 시장에서 가볍게 한 끼를 즐기고 있는 듯했어요. 반가워요, 지원. 여기 자주 오시나요? 물론이죠. 광장시장은 한국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이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의 소울푸드가 다 모여있는 곳이죠. 소울푸드라는 단어에 마이클은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 내가 한국 음식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음식이 단순한 끼니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느낌이야. 지원은 웃으며 마이클을 보더니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혹시 빈대떡 먹어봤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런데 냄새가 너무 좋네요. 그럼 같이 먹을래요? 막걸리랑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마이클은 망설였어요. 뉴욕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과 바로 밥을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원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결국 마이클은 지원과 함께 빈대떡이 있는 테이블로 옮겼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주문한 커다란 녹두전과 시원한 막걸리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자, 건배. 마이클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술이라고? 막걸리는 마치 우유처럼 부드러웠고 약간의 단맛과 탄산이 있어 상쾌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내가 알던 술이랑 완전 다르잖아. 와, 이거 끝내주네요. 그리고 이 팬케이크 같은 것과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전 문화예요. 비 오는 날 사람들이 막걸리와 빈대떡을 함께 먹어요. 비 오는 날에 막걸리와 전을 먹는다고? 마이클에게는 이런 문화 자체가 신기하고 낭만적으로 느껴졌어요. 뉴욕에서는 그냥 피자나 햄버거를 먹었는데 한국은 음식 하나에도 특별한 감성이 담겨 있네. 지원과 함께 막걸리를 한 잔 나누며 마이클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시장에서 자주 식사를 하시나요? 네. 광장시장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이 담겨 있는 곳이거든요. 삶이 담겨 있는 곳. 마이클은 이 말을 곱씹었어요. 뉴욕에서도 재래시장이 있었지만 이곳처럼 음식과 사람,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진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때 옆자리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한국인 할아버지 한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오, 외국 사람이네? 한국 음식 어때? 마이클은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잘 먹네. 잘 먹어. 다음엔 육회도 도전해봐. 할아버지는 친근하게 어깨를 툭 치며 웃었어요. 옆 테이블의 사람들도 마이클을 보며 환영해요 하고 인사를 건넸어요. 이 순간 마이클은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야. 음식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곳이구나. 뉴욕에서는 식사를 하면 보통 각자 조용히 먹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장 한복판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막걸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단 몇 시간 만에. 광장시장에서 마약 김밥, 빈대떡, 막걸리까지 먹으며 마이클은 한국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한국에 온 건 단순히 김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마이클은 처음에 단순히 김밥이 그렇게 맛있나 하는 호기심으로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싶다 라는 감정이 들었어요. 지원, 다음에 나한테 한국 음식 더 추천해 줄 수 있어? 당연하지. 다음엔 진짜 제대로 된 한식 먹으러 가자. 그렇게 마이클은 광장시장에서 뜻밖의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요. 광장시장에서 마약 김밥, 빈대떡, 그리고 막걸리까지 경험한 마이클. 그는 예상보다 더 깊고 따뜻한 한국 음식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김밥이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었다니. 뉴욕에서 김밥을 그냥 간단한 한 끼 정도로 생각했던 그는 이제 김밥이 한국인들의 일상과 감성이 담긴 특별한 음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혹시 김밥에도 고급 버전이 있을까? 마이클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소고기 스테이크 김밥, 트러플 오일 김밥, 랍스터 김밥까지 있다고? 이건 꼭 먹어봐야겠다. 마이클은 한국의 프리미엄 김밥 맛집을 검색했고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가 강남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광장시장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택시가 제일 빠르겠지. 마이클은 다시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이제 마지막 김밥 도전이다. 마이클이 도착한 곳은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고급 김밥 전문점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마이클은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한우 불고기 김밥 한 줄 15,000원, 트러플 크림 치즈 김밥 한 줄 18,000원, 랍스터 김밥 한 줄 25,000원. 뉴욕에서도 이런 김밥은 본 적이 없는데 김밥 한 줄이 3,000원이던 김밥 천국과는 완전히 다른 프리미엄 김밥의 세계였어요. 마이클은 가장 먼저 한우 불고기 김밥을 주문했어요. 잠시 후 직접 만든 수제 김밥이 고급스러운 접시에 담겨 나왔어요. 윤기 흐르는 김밥 단면 속에 가득 찬 불고기.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첫 번째 한 입을 먹었어요. 입안에서 터지는 달콤한 불고기의 감칠맛, 쫄깃한 밥, 부드러운 계란, 거기에 참기름 향이 감싸면서 고급 한식 요리를 먹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김밥이 아니라 스테이크 롤 같잖아. 일반 김밥이 가볍고 캐주얼한 느낌이었다면 이 김밥은 고급 한정식 한 끼를 먹는 느낌이었어요. 와, 이건 미쳤다. 마이클은 이어서 트러플 크림치즈 김밥을 도전했어요. 김밥을 자르자 진한 크림치즈와 트러플 오일 향이 퍼졌어요. 김밥에서 트러플 향이 난다고?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들고 먹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맛이네. 부드러운 크림치즈가 입안을 감싸고 트러플 오일의 깊은 향이 퍼지면서 이것이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인지 김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한국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구나. 김밥 하나도 이렇게 창의적이고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이클에게 또 한 번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어요. 마이클은 뉴욕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김밥을 그저 간단한 한 끼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김밥은 일상 속 빠르고 맛있는 한 끼였던 김밥 천국의 가성비 김밥. 한입 크기로 간편하지만 강렬한 중독성이 있는 광장시장의 마약 김밥. 한식과 퓨전되어 만난 고급 프리미엄 김밥.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김밥이라는 범주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마지막 김밥 한 조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 자체구나. 학생들은 아침 등굣길에 김밥 한 줄을 사 먹고 직장인들은 점심으로 김밥을 먹으며 바쁜 하루를 보낸다. 가족들은 주말에 함께 김밥을 싸서 소풍을 가고 광장시장에서는 김밥을 나누며 모르는 사람과도 친구가 된다. 한국에서는 김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음식이야. 마이클은 이제 뉴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은 단순한 음식 탐방이 아니었어요. 그는 김밥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음식을 나누며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제 김밥을 보면 한국의 따뜻한 정과 문화를 떠올릴 거야. 다음에는 더 많은 한국 음식을 먹어보러 올 거야. 그렇게 마이클의 김밥 여행은 끝났지만 그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의 한국에 대한 큰 관심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밥이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통해 우리의 문화를 배워간 마이클의 사연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요즘 환절기가 시작되면서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에 감기를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아프지 않고 항상 활력 넘치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